자, 오늘은 제가 두바이에 와서 왜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을까, 왜 늘지를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접하는 외국어가 영어일 것이고요. 요즘에서야 3살, 4살 때부터 스카이캐슬처럼 막 주입식 해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파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대에 전 세계 표준 공통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중요성은 앞으로 향후 20-30년 길게는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중에 살펴보면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외에 나간 메리트로 살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저는 순수 유학파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영어도 대학교 3학년 때 첫 토익 시험이 400점대였었어요. 사실 그런 열등감에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상당히 뼈대 있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영어를 좀 잘해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대부분 발음도 그렇고 아메리칸식에 적응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 갔을 때도 영어 공부를 따로 많이는 하진 않았고 두바이에 왔을 때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계에서 비슷하겠지만 자주 쓰는 전문 용어만 많이 써요. 그래서 풀 센텐스나 아주 영어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문법과 뉘앙스적인 공부는 따로 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의지가 많이 없으면. 자, 첫 번째는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미사역을 많이 붙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저조차 모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근데 언어를 늘려나감에 있어서 이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간결하고 심플하게 할 말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말이나 전체적인 뉘앙스는 심플하게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내뱉을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인데, 자, 근데 제가 런던에 있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데 포커스를 뒀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편이 다 알아듣는다는 표정과 자상한 리액션을 통해서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듯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틀려서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상대방이 제가 말하는 포인트만 캐치해서 들어주는 능력이 자상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내 영어 실력에 대한 착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0대를 넘어서 30대로 갔을 때 점점 이제 사물을 받아들이고 단어를 학습하는데 그 기억하는 메모리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두바이의 그런 네이티브 영국계, 미국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두바이 오기 전에 많은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 주변을 놓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접할 수 있는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 흘러 지나가든 그냥 스쳐 지나가든 했을 때라도 그 네이티브의 영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노출이 첫 번째로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찬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느낀 가장 좋은 것은 1대1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3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 있고 상대방의 네이티브 2명, 남녀가 되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다자간의 이야기를 할 때 나와 상대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도중에 그 상대 2명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듣고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이 구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적에 따라서 영어를 굉장히 뼈대 있고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본인의 그 독특한 고유의 발음, 억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도 심화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고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대충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대충 알아들었겠지 하고 상대방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하면 상대방도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걸 인지하고 대충 내뱉으면서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니까 나 역시도 크게 디벨롭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두 번째도 이제 요거랑 연결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어라는 게 거울, 미러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상했던 답변과 그 상대 네이티브한테 돌아오는 답변을 대조하면서 듣게 되는 게 그 학습의 본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배우고 싶어하는 네이티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설명을 해오면 굉장히 귀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크게 기대할 수준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100% 흡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 중에 그 뇌나 귀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단어를 이야기한다든지, 풀로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단어 또는 알기 쉽게 짧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구사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언어라는 게 끝이 없고, 또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과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번역기를 보면 엄청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조금 오타가 나든지 그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때 인식 오류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다 그 커버가 되는 게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타이핑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인식, 사투리 인식, 남녀노소 음성 인식 같은 그 번역기들도 출시가 되고 있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언어를 직접 습득한다는 자기만의 동기부여가 이렇게 쇠퇴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한 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되 또 언어 공부는 언어 공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어 국가가 굳이 아닌 데서 본인만의 노하우와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어가 굉장히 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방법과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